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 이 리딩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으로 같이 앉아주신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1번 분들 카드를 펼치는 순간 제가 손끝이 딱 멈췄어요. 이 자리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마음이 밝게 열리는 게 아니라 오래 접어둔 편지 하나가 조용히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졌어. 이제 별 생각 없어. 나도 내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오셨을 수 있는데 마음 안쪽에서는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이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웃으면서 넘기는데 혼자 있을 때는 다르죠. 밤에 불 끄고 누웠을 때, 길에서 비슷한 향이 스쳐갈 때, 예전에 같이 듣던 노래가 우연히 나올 때 마음이 혼자 먼저 반응하는 분들이에요.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장면 하나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내려앉는 거요. 맨 앞에 인연동자가 앉아 계세요. 이 인연동자는 아주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손에 붉은 실을 들고 있는데 그 실이 아주 팽팽하게 이어져 있다기보다 살짝 꼬여 있고 어딘가에 걸려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단순히 세 사람이 옵니다. 끝난 인연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에 닿았던 인연, 한 번쯤은 깊게 생각했던 사람, 혹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마음만 먼저 가버린 사람, 그런 결이 보입니다. 이 인연은 여러분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는 인연이 아니었어요.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헷갈렸던 순간도 있었고, 아프지만 이상하게 놓이지 않는 장면도 있었을 겁니다. 인연동자가 앞에 나온다는 건 1번 분들이 사랑을 가볍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주기 전에는 조심스러운데 한번 마음이 닿으면 오래 갑니다. 상대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하려고 하고 말이 부족해도 속뜻을 읽어보려고 하고 내 마음이 닫혔는데도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한 번 더 기다려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같이 걷는 길인데 어느 순간 혼자 마음의 짐을 들고 걸어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상대가 확실히 잡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주지도 않는 흐름, 그런 애매함 속에서 1번 분들 마음이 오래 흔들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결에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이 참 중요해요. 매듭은 끊어진 실이 아니라 풀어야 하는 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완전히 깨끗하게 끝난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흐름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남았고 오해가 남았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 대화가 너무 어정쩡하게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알겠지 않았고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던 장면이 보여요. 1번 분들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마음은 붙잡고 싶은데 입에서는 그냥 잘 지내가 나와버리는 거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서서 혼자 무너졌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매듭은 상대 쪽에도 걸려 있습니다. 1번 분들만 혼자 미련이 남았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상대도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걸려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표현을 잘 못했거나 본인의 상황을 핑계로 뒤로 물러났거나 자존심 때문에 먼저 풀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조용했던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서툴렀던 사람일 수 있어요. 마음이 깊어질수록 책임이 생긴다는 걸 알고 뒤로 빠졌거나 관계가 진지해지는 순간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1번 분들은 그걸 보면서 나만 진심이었나? 하고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에서는 마음이 아예 없던 인연은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다만 둘의 속도, 표현, 용기가 서로 맞지 않았던 흐름이에요. 이 매듭 때문에 6월에는 마음이 한번 다시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생각나거나 상대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예전 대화가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이게 꼭 큰 사건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좋아했던 음식이 눈에 띈다든지 비슷한 뒷모습을 보고 순간 멈춘다든지 평소엔 안 보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다든지요. 그런데 그 작은 장면이 마음속 매듭을 톡 건드립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왜 내가 아직도 이러지? 하고 본인을 탓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정리하라고 해서 바로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진심으로 닿았던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어딘가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 다음 자리에 풍경이 흔들립니다. 풍경은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요. 조용하던 마음에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6월에는 작은 신호, 작은 기척, 작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직접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공통 지인을 통해 근황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상대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곳에 무언가 흔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나 아직 너 생각해 이렇게 오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마치 바람종이 한번 딸랑 울리고 멈추듯이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신호로 먼저 올 가능성이 큽니다. 1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너무 크게 해석하지도 말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밀어내지도 않는 겁니다. 풍경 소리는 작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는 되거든요. 상대 마음 안에서도 무언가 움직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아직 행동으로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에요. 상대가 여러분을 떠보듯 반응할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돌려서 기척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선으로 달려오는 사람이라기보다 문 앞까지 와서 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먼저 살피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 6월에 작은 신호가 오면 1번 분들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다시 시작하자는 건가? 그냥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 수 있어요. 그런데 풍경 옆에 우물이 깊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분들 마음속 진짜 이야기가 보입니다. 우물은 겉에서 보면 고요하지만 안쪽은 깊어요.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바닥이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1번 분들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잘 살고 계실 수 있어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웃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안쪽에는 아직 물이 깊게 고여 있어요. 누군가가 들여다봐 주길 바라는 마음, 말하지 못한 서운함, 아직 다 울지 못한 눈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표면적인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좋아했다, 싫어졌다, 헤어졌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1번 분들은 이 사람을 통해 본인 안의 깊은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내가 충분한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이 더 아팠던 겁니다. 상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 아주 깊은 우물까지 건드린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1번 분들, 혹시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마음이 크게 불안했던 적 있나요? 답장이 늦으면 머리로는 바쁘겠지 하는데 마음은 나한테 식었나 하고 먼저 흔들리는 거요. 또는 상대가 애매하게 말하면 그 말 하나를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으려 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깊고 섬세해서 그래요. 다만 그 섬세함이 내 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나를 찌르는 쪽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우물의 물은 맑지만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사람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그 우물에서 나와 물을 떠서 내 마음을 씻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내장의 흐름을 한 줄로 보면 인연 동자가 붉은 실을 들고 시작하고 매듭이 그 실을 붙잡고 있고 풍경이 바람의 신호를 울리고 우물이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건 6월 1번 분들의 애정운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꽤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특히 지난 2년 썸이 흐지부지 된 사람,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타이밍이 어긋난 관계 또는 아직 고백하지 못한 짝사랑 같은 흐름이 강합니다. 여기에는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있고 이 마음을 이제 놓아야 할까? 라는 질문도 같이 있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1번 분들이라면 6월에는 완전히 닫힌 문이라기보다는 살짝 틈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바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매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어지려면 지난 감정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중요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시작하면 같은 문제로 다시 엉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해오더라도 처음에는 반갑고 마음이 뛰겠지만 바로 예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도로 물기를 열고 상대가 얼마나 진심 있게 다가오는지 봐야 합니다. 풍경은 신호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한 번 울렸다고 문이 활짝 열린 건 아니에요. 바람이 계속 부는지 소리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짝사랑이나 썸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상대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심한 흐름은 아닌데 아직 본인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가 가끔 다정하고 가끔 멀고 또 어느 날은 신경 쓰는 듯한데 다음 날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식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1번 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카드에서는 상대 마음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사람도 자기 안의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요. 다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모든 불확실함을 대신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까지 같이 흔들리면 너무 지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상대의 신호를 보되 내 중심을 더 크게 잡아야 합니다. 솔로인 1번 분들도 이 흐름이 과거 인연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새 인연이 들어오기 전 마음속 매듭을 확인하는 달이기도 해요. 왜 자꾸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불안하게 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갔는지, 왜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는 과정이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아주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물 안을 한번 비춰봐야 맑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거든요. 이번 달에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만큼 다음 인연의 질이 달라집니다. 1번 분들, 여기서 제가 강하게 느끼는 건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삼킨 말, 묻고 싶었는데 묻지 못한 말, 사과받고 싶었는데 끝내 듣지 못한 말, 혹은 내가 사과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친 말, 그런 말들이 마음 안에서 작은 돌처럼 가라앉아 있어요. 우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오래 퍼지잖아요. 그 말들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물결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그 말을 먼저 내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상대에게 바로 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그때 사실 아팠어. 나는 아직도 네가 궁금해. 나는 네가 미웠지만 그리웠어. 나는 이제 나를 더 지키고 싶어. 이렇게요. 말이 밖으로 나오면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이 파트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작은 신호 하나에 전부를 걸어버리는 태도입니다. 풍경이 울리면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래 기다렸던 사람일수록 상대의 작은 움직임도 크게 느껴져요. 하지만 1번 분들, 신호와 진심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 생각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연락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이어가는 건 훨씬 큰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상대가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이 반복되는지, 말과 행동이 맞는지, 여러분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는지 봐야 합니다. 1번 분들 마음에 지금 필요한 건 확인보다 안정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불안 속에 오래 세워두지 않는 게 먼저예요. 인연동자가 보여주는 붉은 실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매듭이 있는 이상 억지로 잡아당기면 더 엉킵니다. 실타래를 풀 때도 그렇잖아요. 급하게 당기면 끊어지거나 더 꼬입니다. 손에 힘을 빼고 어디가 엉켰는지 천천히 봐야 풀립니다. 이번 달 1번 분들의 애정도 똑같습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마음은 아직 움직이고 있고 신호도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의 평안이 제일 먼저입니다. 1번 리딩 1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6월에는 오래 묶여있던 인연의 실이 다시 건드려집니다. 상대의 작은 기척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마음도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우물에 남아있던 감정을 보고 매듭을 어떻게 풀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성불하듯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이번 달의 시작은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세요. 미우면 미운 마음도 인정하세요. 아직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잃지는 마셔야 합니다. 앞에서 인연동자와 매듭, 이 풍경까지 봤죠. 마음에 아직 남은 붉은 실이 있고 그 실이 끊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걸린 채로 있었고 이번 달에는 작은 소식이나 기척처럼 바람종이 한번 울릴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이 나오면 마음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1번 분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일상도 해내고 누가 물어보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했을 수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직 물이 출렁입니다. 그 사람 이름 하나, 예전 말 한마디, 지나간 장면 하나가 우물 속에 돌 떨어지듯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우물은 감정이 마른 게 아니라 깊이 가라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왜 아직 이 사람에게 마음이 남아있는지, 그게 사랑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그때 다 풀지 못한 서운함인지 구분해야 해요. 그냥 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고,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남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마음은 사랑이고, 어떤 마음은 대답을 못 들어서 남은 응어리입니다. 1번 분들, 이거 본인 이야기 같으세요? 차라리 정확히 말해줬으면 나도 정리했을 텐데 싶은 마음 있었을 겁니다. 그 말 못 들은 자리가 아직 마음 안에서 물처럼 고여 있어요. 그 다음에 촛불이 켜집니다. 이 촛불은 큰 불이 아니에요. 조용한 방 안에서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하는 작은 불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감정이 올라온다고 바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밤에 조심하셔야 해요. 외로운 밤, 그 사람 소식을 봤을 때, 갑자기 예전 사진이나 대화가 눈에 들어왔을 때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야 하나, 한번 물어볼까, 나 아직 생각하냐고 해볼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촛불은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보낸 말에는 진심도 담기지만 불안도 같이 담깁니다. 하루만 지나도 말의 온도가 달라져요. 아침에 봐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는 훨씬 맑은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옆에 오색 실타래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참 묘해요. 1번 분들의 인연운이 한 사람에게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과거 인연의 기척이 오면서도 새 사람의 관심이 들어올 수 있고 지인이나 모임을 통해 다른 연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타래는 예쁘지만 복잡합니다. 마음이 아직 한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새 사람이 와도 비교하게 되고 새 연락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은 예전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내가 지금 어떤 실을 붙잡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분 주변에는 다른 색의 실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인연운이 끝난 게 아니에요. 새 인연 쪽으로 보면 사람을 통해 사람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소개, 모임, 공통지인, 예전에 알던 사람의 재등장, 이런 결이 있어요. 아주 강렬하게 밀고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말수가 많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쪽입니다. 다만 1번 분들은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어질 수 있으니 바로 결론 내리지는 마세요. 몇 번의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맞는지,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편안하게 하는지 그걸 보셔야 해요. 좋은 인연은 처음부터 마음을 흔들어 무너뜨리기보다 숨을 조금 편하게 쉬게 해줍니다. 그 다음 해원동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풀립니다. 앞에 매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원동자는 정말 중요해요. 이번 달에는 오래 묶인 서운함이나 미련이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상대와 짧게라도 대화를 하며 풀리고 어떤 분들은 상대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오히려 정리가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위로받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복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것만 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성불하듯 놓아지는 것도 복이에요. 신령님께서도 억지로 붙잡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풀 것은 풀고 남길 것은 남기고 아프게 반복되는 것은 부드럽게 보내라고 하세요. 마지막에 해수관음이 자리합니다. 이건 눈물을 씻어주는 손길이에요. 1번 분들, 이번 달 애정운은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하려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았던 감정을 물로 씻어내는 달에 가깝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다만 그 눈물을 상대에게 확인받으려고 보내기보다 먼저 나를 씻겨주는 물로 쓰세요. 해수관음의 물결은 말합니다. 네가 사랑을 못한 게 아니다. 너무 진심이어서 오래 아팠던 것이다. 그러니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관계가 엉켰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잘못한 게 아닙니다. 둘의 시기, 표현, 용기, 준비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1번 분들 행동 조언 드릴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그 사람에게 못한 말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보내지 말고 먼저 내 안에서 꺼내는 겁니다. 나는 그때 서운했어.
나는 아직도 궁금해. 하지만 이제 나도 편해지고 싶어. 이렇게요.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부드럽게 풀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인연은 맑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정성은 흐름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충동적인 밤 연락을 피하세요. 보내고 싶으면 메모장에 먼저 쓰고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짧고 맑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결론적으로 정화입니다. 과거 인연이 작은 신호를 줄 수 있고 새 인연의 실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 더 맑아진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말보다 태도를 보세요. 새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놓아야 할 감정이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풀입니다. 오늘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리딩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풀고 싶은 마음의 매듭 한 줄을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말로 꺼낸 마음은 길을 찾습니다. 6월에는 1번 분들의 사랑이 더 이상 혼자만 아프지 않고 맑은 물결 위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응원 보내주시면 오늘 이 리딩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내 마음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이번 분들 카드를 펼쳐보니까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곱습니다. 막 뜨겁게 몰아치는 사랑이라기보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살짝 열었을 때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같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완전히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분들 마음 안에는 나도 이제 좋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데 동시에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조심스러움도 같이 있어요. 겉으로는 연애에 크게 관심 없는 척 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누굴 만나보라고 해도 아직은 됐어. 귀찮아. 혼자가 편해. 이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다정한 연락 하나, 나를 알아봐주는 눈빛 하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분들 혼자 있는 밤에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보거나 누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올라온 적 있으시죠? 맨 앞에 선녀 카드가 나옵니다. 이 선녀 카드는 이번 분들 자체의 매력을 아주 곱게 보여줘요. 선녀 카드는 억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가고 말이 많지 않아도 분위기가 남고 웃을 때 상대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은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이런 마음을 속으로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녀 카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의 매력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쪽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쪽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도 대화를 나누고 가까이 있어보고 눈빛을 몇 번 마주치면 오래 남는 사람, 그런 결이에요. 그리고 옆에 신복 카드가 나옵니다. 신복 카드는 애정운에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는 운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랑의 옷을 찾아 입는 흐름입니다. 옷도 아무리 예뻐 보여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불편하잖아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번 분들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랑을 예쁘다는 이유로, 설렌다는 이유로, 혹은 놓치기 아깝다는 이유로 오래 붙잡았을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좋아하니까 하고 참았고 내가 자꾸 작아지는 관계인데도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복 카드는 이제 그 사랑의 옷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나를 조이는 관계인지 숨쉬게 하는 관계인지 내가 더 나답게 되는 사랑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맞추느라 내 마음을 계속 접어야 하는 사랑인지요. 이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애정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많이 흔드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랑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늦으면 더 궁금하고 애매하게 굴면 더 확인받고 싶고 나를 확실히 잡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쓰게 되는 흐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에는 그런 결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이제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안정시키는 사람, 말만 달콤한 사람보다 행동이 꾸준한 사람, 순간의 설렘보다 오래 편안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복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내 사랑의 격을 낮추지 마라 하고 말하는 듯합니다. 아무 옷이나 걸치지 말고 내 마음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이번 분들 마음을 그대로 비춥니다. 물그릇 안에 아주 작은 먼지는 가라앉아 있을 수 있지만 물 자체는 맑아요. 그러니까 지난 상처 때문에 마음이 흐려진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힘은 아직 깨끗합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스스로를 의심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관계가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맑은 물그릇 카드는 말합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알아차리는 것도 사랑의 지혜입니다. 이번 분들이 지난 인연에서 배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떤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어떤 태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내가 나답지 못해지는지 이제 더 선명하게 알게 되신 거예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또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을 조금 씻어내야 해요. 과거 사람의 말투, 예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들고 있으면 새 인연이 와도 맑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의심부터 하게 되고 다정한 말을 들어도 이것도 잠깐이겠지 하고 마음을 접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조심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과거의 사람처럼 보면 새 인연은 자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진한 물은 가라앉히고 지금 눈앞의 사람을 맑게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자기 카드가 나옵니다. 보자기 카드는 감싸고 숨기는 카드입니다. 이번 분들 마음 안에 아직 밖으로 다 꺼내지 않은 진심이 많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 마음을 예쁘게 접어서 안쪽에 넣어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예전 인연에서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던 분들, 네가 편한 대로 해 라고 했지만 사실은 붙잡고 싶었던 분들, 그런 장면이 강합니다. 이번 분들 대화가 끝난 뒤에야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서 혼자 속상했던 적이 있으셨죠. 그때는 웃어 넘겼는데 집에 와서야 마음이 무너지는 거요. 하지만 보자기 카드는 숨기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자기는 귀한 것을 감싸는 물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마음은 부끄러워서 숨길 것이 아니라 귀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진심이 크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고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 그 마음을 열어줄지 잘 봐야 합니다. 선녀 카드와 신복 카드, 맑은 물그릇 카드, 보자기 카드가 이렇게 이어지면 이번 달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를 귀하게 보고 내 마음을 맑게 한 뒤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진심을 보여줘라, 이 흐름입니다. 이번 분들 애정운은 새 인연 쪽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막 갑자기 뜨겁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여러분을 관찰하고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 쪽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설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가 편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꾸미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불안하게 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놓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심심하다고 지나쳤을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편안함이 사랑의 중요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이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안 보이게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받기 싫어서 담담한 척 했는데 상대는 그걸 진짜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도 아닌 척하고 기다려도 안 기다리는 척하고 보고 싶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먼저 마음을 보였다가 상처받는 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6월에는 너무 꽁꽁 묶어두지는 마세요. 보자기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끝까지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쪽 매듭은 조금 풀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따뜻함, 짧은 질문, 부드러운 반응 정도는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리딩 1파트를 한 줄로 묶으면 이번 분들은 6월에
내 매력을 다시 보고 나에게 맞는 사랑을 고르며 지난 상처를 맑게 씻고 진심을 귀하게 꺼내는 흐름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힌 분들도 조금씩 열릴 수 있고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작은 만남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급하게 사랑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닫지만 말고, 맑게, 그러나 아무에게나 열지는 말고, 그 균형이 이번 달 애정운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애정운은 마음을 다시 맑게 하고 나에게 맞는 사랑의 옷을 고르고 진심을 아무에게나 꺼내지 말고 귀하게 다루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실제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마음속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신호가 울리기 시작해요. 슬롯 외 방울카드가 나옵니다. 방울카드는 신호입니다. 조용하던 공간에 딸랑 하고 소리가 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6월 애정운에서는 누군가의 관심, 연락, 가벼운 대화 혹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호가 처음부터 아주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나 너 좋아해 하고 확실하게 밀고 들어오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살짝 안부를 묻거나 평소보다 말이 길어지거나 괜히 여러분 주변에 머무는 식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이번 분들 혹시 요즘 누가 묘하게 눈에 밟히거나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카드에서는 그 작은 기척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방울카드가 나올 때는 상대도 확신을 가진 상태라기보다 여러분 반응을 보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닫아놓은 사람처럼 보이면 상대가 한 발 물러날 수 있어요. 앞에서 보자기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번 분들은 마음을 곱게 접어 숨겨두는 분들이라 관심이 있어도 티를 잘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나? 관심이 없는 건가?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6월에는 너무 무심한 척만 하지 마세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짧은 미소 하나, 부드러운 대답 하나, 되묻는 질문 하나 정도는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방울은 울렸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소리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녀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곱습니다. 비녀 카드는 단정한 매력, 여성적인 분위기, 나를 귀하게 세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외적인 정돈을 조금만 해도 애정운이 살아납니다. 거창한 변신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머리를 조금 정리한다든지 평소보다 얼굴빛이 살아 보이는 색을 입는다든지 은은한 향을 고른다든지 오래 미뤄둔 자기 관리를 시작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곱게 봐주는 거예요. 비녀 카드는 나는 귀하게 다뤄질 사람이다 라는 태도를 세워줍니다. 이번 분들 사랑운은 신기하게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따라옵니다. 내가 나를 대충 여기면 다가오는 사람도 가볍게 들어오기가 쉽고요. 내가 나를 단정하게 세우면 상대도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비녀 카드는 머리카락을 흐트러지지 않게 꽂아주는 물건이잖아요. 이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나는 아무 사랑이나 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중심을 꽂아두셔야 합니다. 누가 다정하게 말한다고 바로 마음을 다 내주지 말고 누가 조금 늦게 온다고 내가 부족한가 의심하지도 마세요. 단정하게 그러나 차갑지 않게 이 태도가 이번 분들 애정운을 가장 예쁘게 살립니다. 새 인연을 보면 비녀 카드와 방울 카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불꽃보다는 조용한 설렘이 보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한 번에 확 잡아당기는 사람이라기보다 천천히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말투가 부드럽거나 작은 걸 잘 기억하거나 여러분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거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고 기억해 준다든지 여러분이 피곤해 보이면 오늘 좀 힘들어 보여요 하고 알아봐 주는 사람, 그런 결이 있어요. 이번 분들은 이런 섬세함에 마음이 열립니다. 화려한 고백보다 나를 알아봐주는 한마디에 더 크게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슬롯 7에 마지구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애정운이 실제로 문을 여는 흐름입니다. 마지구 카드는 복을 맞이하고 좋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아무 일도 없어요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인연을 맞이하려면 마음의 방을 조금 정리해야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방을 쓸고 탁자 위를 닦고 앉을 자리를 만들잖아요. 애정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지난 사람의 말, 오래된 불신, 자기 비난, 나는 또 상처받을 거야 하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새 인연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굿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새 인연을 억지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정돈하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부르는 자리를 너무 다 거절하지 마세요. 소개가 들어오면 무조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볍게 차 한 잔 정도는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또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큰 고백이나 압박이 아니라 편안한 대화, 짧은 안부, 함께 웃을 수 있는 장면이 좋습니다. 마지국 카드는 큰 문을 쾅 열기보다 마당을 쓸어두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하는 카드입니다. 커플인 이번 분들에게 마지국 카드는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오래 만난 사이일수록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대했을 수 있어요. 알아서 알겠지.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되겠지 하다가 작은 서운함이 쌓였을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서로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대해보시면 좋습니다. 큰 이벤트보다 작은 정성이 더 중요해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주고 대화를 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맙다는 말을 조금 더 해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마지막 슬로팔에 칠성님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든든합니다. 칠성님 카드는 소원, 운명, 별의 흐름, 오래가는 복을 봅니다. 이번 분들 애정운은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보다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남는 인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이 사람은 뭔가 편하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답다, 이 사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칠성님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랑의 모양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흔드는 사랑보다 지켜주는 사랑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분들 칠성님 카드는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하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지만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애정운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흐리고 지난 상처가 너무 커서 별빛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 달에는 그 별빛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사랑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지 알게 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이번 분들이라면 6월에는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는 흐름보다는 다시 봐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해오거나 여러분이 마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다 참아주고 예전처럼 혼자 이해하고 예전처럼 상대의 애매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칠성님 카드는 더 높은 기준을 세우라고 합니다. 상대가 진심이면 말뿐 아니라 태도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을 계속 불안 속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솔로인 이번 분들은 6월에 사람 만나는 자리를 하나는 열어두세요. 큰 기대를 하고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연의 방울이 울릴 곳을 만들어 두라는 뜻이에요. 친구와의 약속, 작은 모임, 취미 활동, 일과 관련된 자리, 이런 곳에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자리보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이번 분들은 말이 깊어질수록 매력이 살아나는 분들이라 짧고 자극적인 만남보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이 잘 맞습니다. 행동 조언 드릴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이번 달에는 본인을 위한 작은 정돈을 하나 해보세요. 머리, 옷, 향, 피부, 손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제안을 하나는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럽게 연애를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인연의 물길을 열어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컵을 마시고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인연은 멀어지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인연은 별빛처럼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맑히는 발언은 사랑의 결도 바꿉니다. 이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결론적으로 맞이하는 흐름입니다. 방울 카드가 작은 신호를 울리고 비녀 카드가 여러분의 매력을 단정히 세우고 마지구 카드가 좋은 인연을 맞을 문을 열고 칠성님 카드가 오래 갈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비춰줍니다.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늦게 후회하지도 마세요. 다가오는 사람을 맑게 보고 내 마음도 귀하게 다루면 됩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리딩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6월에 내가 맞이하고 싶은 사랑의 모습을 한 줄로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말로 꺼낸 마음은 길을 찾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귀하게 알아보는 인연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문 앞에 서길 바라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마음 보태주시면 오늘 리딩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3번 분들 마음 안쪽에 남아있던 애정의 흔적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겠습니다. 3번 분들 카드를 펼쳐보니까요. 첫 느낌이 굉장히 조용한데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이미 끝난 일처럼 보이는 감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건 이제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정작 3번 분들 마음 안에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감정만은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억울함, 미련, 못 들은 대답,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썼는지에 대한 허탈함이 함께 보여요. 3번 분들 혹시 겉으로는 정리한 척 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참았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온 적 있으세요? 이번 리딩은 그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맨 앞에 지전 태우기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태워서 보내는 카드예요. 마음속에 오래 들고 있던 것을 이제는 불에 올려놓고 재가 되어 날아가게 하는 흐름입니다. 애정운에서 이 카드가 맨 앞에 나오면 3번 분들은 6월에 어떤 감정을 끝까지 붙잡기보다 정리하는 쪽으로 운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는 차갑게 끊어내는 정리가 아닙니다. 너는 나빴고 나는 끝났어. 이런 단단한 단절이라기보다 오래 묵은 마음을 의식처럼 보내주는 정리예요. 한때는 진심이었고 한때는 간절했고 한때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내 삶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흐름입니다. 지전 태우기 카드는 또 업을 태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애정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늘 애매한 사람에게 끌린다든지 나를 확실히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린다든지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면 그걸 큰 의미로 받아들인다든지요. 3번 분들은 그런 반복을 이번 달에 보게 됩니다. 내가 또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는 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줬을까? 이런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이건 스스로를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복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제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에 태운다는 건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옆에 뒷전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미처리된 문제가 있습니다. 굿이 끝나고도 마지막에 정리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자리처럼 이 애정에도 뒷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보여요. 3번 분들은 관계가 끝났든 썸이 흐지부지 됐든 지금 누군가와 애매하든 마음속에 아직 이건 정리가 안 됐는데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에게 직접 할 말일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해줘야 할 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나는 정말 외로웠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네가 나를 더 분명히 선택해 주길 바랐다. 이런 마음들이요. 뒷전 카드는 그냥 두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집 안 청소를 다 한 것 같아도 구석에 먼지가 남아있으면 이상하게 찝찝하잖아요. 3번 분들 애정운이 딱 그렇습니다. 큰 사건은 지나갔는데 구석에 남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작은 계기로 그 마음이 다시 드러날 수 있어요. 상대의 소식을 듣거나 예전 대화가 떠오르거나 누군가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현재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덜 치운 감정이 반응하는 것일 수 있어요. 3번 분들, 나는 왜 이런 말에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싶은 순간이 오면 그 안에 예전 상처가 섞여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향카드가 나옵니다. 향카드는 연결의 카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음이 올라가고 기도가 통로를 만드는 카드예요.
지전 태우기 카드와 뒷전 카드, 다음에 향 카드가 나온다는 건 3번 분들이 단순히 끊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올려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대에게 미련을 다시 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긴 의미를 맑게 정리하라는 흐름이에요. 어떤 인연은 다시 만나기 위해 남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알게 하려고 남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어떤 사랑 앞에서 약해지는지, 내가 앞으로는 어떤 사랑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향카드는 또 연락의 통로로도 볼 수 있습니다. 3번 분들 중에는 6월에 끊겼던 소식이 아주 희미하게 들어오거나 누군가를 통해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다시 만나자는 흐름보다는 연기처럼 가늘게 이어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향 연기는 잡으려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이번 달 3번 분들은 그 신호를 보고 바로 달려가기보다 그 신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일으키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원해서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아직 억울함이 남아서 반응하는 건지요. 향 카드가 나오면 기도와 정성도 중요합니다.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마음을 말로만 정리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머리로는 끝났어 하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작은 의식이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방을 정리하고 창을 열고 향이 있다면 잠깐 피우거나 없다면 맑은 공기라도 들이면서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이제 나를 아프게 한 마음은 흘려보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인연만 남게 해주세요. 이런 발언은 3번 분들 마음의 통로를 바꿉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진심으로 돌아서면 애정운도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슬롯 새 문살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3번 분들 1파트의 핵심을 딱 막아서는 느낌입니다. 문살 카드는 경계와 보호, 안과 밖을 나누는 카드입니다. 창호 문살 사이로 밖을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열리지는 않은 상태예요. 3번 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들여보내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완전히 닫아버리자니 아직 궁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살짝 보고 상대 반응을 확인하고 혹시 연락이 올까 기대하면서도 정작 문을 열 용기는 쉽게 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문살 카드는 소문과 엿봄의 결도 있습니다. 6월에는 상대를 직접 만나기보다 그 사람의 근황을 몰래 보게 되거나 주변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SNS를 들여다보거나 공통 지인에게 슬쩍 묻고 싶거나 상대가 나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분들 이 흐름에서는 너무 많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다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계속 방만 보면 내 방안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상대의 근황보다 내 마음의 경계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 문을 닫고 내 안을 지켜야 하는지요. 이 4장의 흐름을 이어보면 지전 태우기 카드가 오래된 감정을 태워보내라고 하고 뒷전 카드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마음을 보여주고 향 카드가 그 마음을 정화의 통로로 올려보내며 문살 카드가 이제는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3번 분들의 6월 애정구는 다시 뜨겁게 시작보다 정리하고 경계를 세운 뒤 맑은 인연을 받을 준비에 가깝습니다. 물론 상대의 소식이나 작은 연결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미한 신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호가 곧 행복한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호가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3번 분들이라면 6월에는 연락이 오거나 근황이 보이더라도 바로 마음을 열기보다 지난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뒷전 카드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상처가 됐던 방식, 상대의 회피, 애매한 태도, 여러분만 기다리게 만든 흐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보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좋아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좋아해도 이건 봐야 해 라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3번 분들은 먼저 마음의 방을 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문살 카드가 나온 만큼 아직 문은 완전히 닫힌 것도 열린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려면 오래된 연기와 먼지가 빠져야 해요.
마음속에서 끝난 사람을 계속 비교 대상으로 세워두면 새 사람은 자기 모습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6월 초중반에는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기보다 내 마음의 잔여 감정을 치우는데 힘을 두시면 좋습니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3번 리딩 1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달은 애정에서 미련을 벌주는 달이 아니라 미련의 정체를 보는 달입니다. 무엇을 태워야 하는지, 무엇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로 올려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어디까지 열어야 하는지 정하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그동안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참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랑은 나를 계속 아프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맑게 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오래된 감정을 태워보내야 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고 그 마음을 정화의 통로로 올려보내야 하며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어디까지 열지 정해야 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오면 카드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흐릿하게 맴도는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끊고 어떤 신호를 보고 어떤 귀한 가능성을 받아야 하는가로 넘어갑니다. 슬롯 외 신칼 카드가 나옵니다. 신칼 카드는 아주 분명합니다. 애정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흐지부지한 감정, 애매한 관계, 나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사람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방식이에요. 상대가 연락을 했다 안 했다 하고 다정했다 차가웠다 하고 필요할 때만 다가오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면 그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던 습관,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하고 혼자 기다리던 습관, 그것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3번 분들 신칼 카드는 차갑게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보호의 칼입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함부로 베이지 않게 먼저 경계를 세우는 칼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애매한 사람에게 아주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명한 말 없이 흔들기만 한다면 그때는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셔야 해요. 나는 이런 방식의 사랑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말로 꼭 크게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내 태도에서 달라지면 됩니다. 답을 기다리느라 하루를 망치지 않고 상대 기분에 내 자존감을 맡기지 않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메시지에는 바로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게 신칼 카드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옆에 신호동작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6월에는 분명히 신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신호가 여러분이 기대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 변화, 갑작스러운 연락, 주변을 통해 들어오는 말, 혹은 내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직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소식을 전하는 아이처럼 움직입니다. 이제 봐라, 이게 진짜 흐름이다 하고 알려주는 카드예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상대가 하는 말보다 상대의 반복되는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계속 같은 상처를 준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책임 있게 다가오고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두지 않는다면 그것도 신호예요. 신호 동작 카드가 신칼 카드 옆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신호가 오면 그걸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설레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에게 확인할 기회가 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내 마음을 시험하듯 흔드는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상대가 연락을 해와도 그 연락의 온도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태도를 보세요. 한번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사라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인지요. 3번 분들은 이제 순간의 달콤함보다 반복되는 진심을 봐야 합니다. 슬롯 7에 비단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흐름이 아주 귀하게 바뀝니다.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 소중한 마음, 격을 갖춘 인연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지전 태우기 카드와 신칼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오래된 감정과 애매한 관계를 정리할수록 오히려 더 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단함 카드는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함에 담겨 오듯이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가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6월 후반으로 갈수록 3번 분들에게 이건 좀 다르다 싶은 사람이나 상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비단함 카드는 새 인연으로도 읽힙니다. 그 사람은 아주 요란하게 다가오기보다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말과 행동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보여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그동안 마음이 불안정한 사랑에 너무 익숙했을 수 있어서 이런 차분한 다가옴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건가 싶을 만큼 조심스럽지만 자세히 보면 꾸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 기분에 맞춰 내 마음을 접지 않아도 됩니다. 비단함 카드는 여러분이 귀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3번 분들에게 비단함 카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다시 오더라도 예전처럼 애매하게 와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흔들고 책임 없이 지나가는 방식이면 비단함 카드가 아닙니다. 정말 다시 이어질 인연이라면 상대가 어느 정도 격을 갖추고 와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가 있어야 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모든 걸 덮고 받아주는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신칼 카드가 이미 말했잖아요. 끊어야 할 패턴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단함 카드처럼 귀한 결이 남습니다. 마지막 슬롯 8에 불사 할머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수호 자리로 나오면 아주 따뜻하면서도 강합니다. 불사 할머니 카드는 오래 견디는 생명력, 다시 살아나는 힘, 큰 어머니 같은 보호를 줍니다. 3번 분들,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사랑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도 완전히 꺾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한 번 타고 재가 남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불사 할머니 카드는 말합니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네 사랑도 내 삶도 다시 살아난다. 이 메시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감정적으로 한번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단단해지는 겁니다. 불사 할머니 카드는 무리하게 상처를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품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인연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의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이제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기다리게만 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모두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성장입니다. 3번 분들 행동 조언 드릴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이번 달에는 끊어야 할 연락 습관 하나를 정하세요. 예를 들면 상대 SNS 몰래 보는 것, 답장 올 때까지 계속 휴대폰 확인하는 것, 마음이 불안할 때 먼저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런 것 중 하나만 끊어보세요. 그리고 또 방이나 휴대폰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흔적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부 지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사진이나 대화는 따로 치워두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이며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나를 흔들기만 하는 인연은 끊어지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인연은 바르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정성은 분명히 길을 냅니다. 6월 3번 분들의 애정운은 정리 끝에 귀한 가능성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태우고 치우고 경계 세우는 일이 먼저라 조금 쓸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비워져야 비단함 카드 같은 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신호가 오면 달려가지 말고 보세요. 그 신호가 나를 살리는지 다시 같은 자리에 묶는지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사 할머니 카드가 마지막에 계시니 마음이 한번 다쳤어도 다시 피어날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3번 분들, 오늘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리딩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6월에 내가 끊어내고 싶은 애정 패턴 한 줄을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말로 꺼낸 마음은 방향을 찾습니다. 이번 달에는 3번 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애매한 사랑에 묶이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인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길 바라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응원 보내주시면 오늘 리딩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4번분들은 처음부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앞의 흐름들이 마음의 매듭, 정리, 신호에 가까웠다면 4번분들은 오래 기다렸던 문 앞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아주 갑자기 쾅 열리는 문은 아니고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맨 앞에 미륵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기다림 끝의 전환을 말합니다. 4번분들 그동안 애정에서 마음이 참 오래 버틴 느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렸든 좋은 인연이 오길 기다렸든 아니면 내 마음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길 기다렸든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언제쯤 편안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미륵불 카드는 그런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답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6월에는 애정운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륵불 카드는 미래의 빛입니다. 이미 끝난 것만 붙잡는 카드가 아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4번분들 애정운은 과거보다 미래 쪽으로 더 강하게 열립니다. 물론 마음속에 지나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보다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나, 앞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나가 더 중요해집니다. 4번분들은 이제 불안하게 흔드는 사랑보다 나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원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오래 지켜지는 약속, 빠른 설렘보다 천천히 깊어지는 마음을 원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옆에 비단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곱습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우아한 매력, 부드러운 격을 말합니다. 4번분들 6월 애정운에는 귀하게 다가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꼭 거창한 고백으로만 오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좋은 인상을 갖고 천천히 다가오거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평소보다 더 돋보이는 흐름으로 올 수 있습니다. 비단은 아무데나 놓이는 천이 아니잖아요. 귀한 자리, 좋은 날, 의미 있는 순간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4번분들은 본인을 너무 낮추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오겠어? 이런 생각은 애정운의 빛을 가립니다. 4번분들 비단 카드는 여러분의 분위기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에 부드럽지만 쉽게 가볍게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품위가 있고 속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묘하게 궁금하게 만드는 결이 있어요. 특히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거나 사랑 때문에 마음이 한번 깊어진 분들은 그 깊이가 얼굴과 말투에 남습니다. 그게 상처처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기는 우아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번분들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가진 고요한 눈빛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그 눈빛이 누군가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원문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4번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발원문 카드는 마음속 소원을 글로 올리는 카드, 원하는 바를 분명히 선언하는 카드입니다. 애정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막연히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에서는 더 이상 나를 잃고 싶지 않은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4번분들 혹시 사랑을 바랄 때도 마음 한쪽에서는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소원을 작게 말해 오지 않으셨나요? 발원문 카드는 소원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속으로라도 분명히 발언하셔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불안하게 기다리는 사랑 말고 서로 편안히 확인하는 사랑을 하고 싶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인연을 원한다. 이렇게요. 사랑도 방향을 알아야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모르면 애매한 사람이 와도 흔들리고 조금 다정한 말에도 마음이 가고 결국 또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발원문 카드는 그 반복을 끊고 내가 원하는 사랑의 결을 하늘에 올리는 카드예요. 정성을 들여 말하면 마음도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슬롯의 명두 카드가 나옵니다. 명두 카드는 진실을 비추는 카드입니다. 거울처럼 나를 보여주고 상대의 속도 어느 정도 드러나게 하는 카드예요. 4번분들 6월에는 애정에서 어떤 진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겉말만 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내가 그동안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상화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수 있어요. 명두카드는 예쁘게 포장된 말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4번 분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흐릿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분명히 보는 것이 더 낫거든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4번 분들은 6월에 그 사람의 진심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은 많지 않아도 꾸준히 마음을 보이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빠지는지 보이게 됩니다. 특히 발원문 카드와 명두 카드가 같이 나오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과 실제 상대의 태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과 상대가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양이 너무 다르면 마음이 계속 외로울 수 있거든요. 새 인연을 기다리는 4번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미륵불 카드와 비단 카드가 함께 있으니 6월에는 미래 쪽으로 향하는 귀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연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세울 때 더 잘 들어옵니다. 아무나 괜찮다는 마음, 외로우니까 누가 와도 좋다는 마음은 비단 카드와 맞지 않습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오히려 기준을 분명히 할수록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말투, 약속을 지키는 태도,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것을 보셔야 해요. 4번 분들, 이 4장을 이어보면 흐름이 아주 선명합니다. 미륵불 카드가 기다림 끝에 전환을 열고, 비단 카드가 귀한 기회와 매력을 펼치고, 발원문 카드가 원하는 사랑을 분명히 말하게 하고, 명두 카드가 진실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6월의 시작은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원하는 사랑을 보게 되는 달입니다. 아직 완성된 결론은 아니어도 방향은 잡힙니다. 누가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은지 명확해져요. 재회를 기다리는 4번 분들은 상대가 다시 오더라도 그 사람이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인지 보셔야 합니다. 단지 외로워서 돌아오는 사람인지, 진짜 달라져서 오는 사람인지 명두 카드가 비춰줄 겁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4번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미륵불 카드는 늦어도 제대로 오는 흐름입니다. 6월에는 작은 만남, 귀한 소개, 마음에 남는 대화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인 4번 분들은 서로의 미래 이야기를 조금 꺼내볼 수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압박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관계로 가고 있지를 부드럽게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4번 리딩 1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다림은 끝나가고 있고 여러분의 매력은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이제는 원하는 사랑을 작게 숨기지 말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 진실이 비춰집니다. 4번 분들, 6월에는 나를 낮추지 마세요. 귀한 인연은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옵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좋은 기회도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하게 세우면 비단 위에 놓이는 제안처럼 애정운도 품격 있게 들어옵니다. 기다림 끝에 방향이 바뀌고 귀한 기회가 들어오며 내가 원하는 사랑을 분명히 발언하고 진실을 보게 되는 흐름이었어요. 이제 뒤쪽으로 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막혀있던 감정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6월 애정운의 결실이 어떤 복으로 들어오는지 보입니다. 슬롯 외에 부채 카드가 나옵니다. 부채 카드는 바람을 일으키는 카드입니다. 답답한 기운을 환기하고 고여있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4번 분들, 그동안 애정에서 마음이 너무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만 기다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계속 비슷했고 나는 왜 늘 이럴까 하는 마음 안에서 오래 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바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해요. 부채 카드는 억지로 누군가를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활에 새로운 공기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작은 변화가 애정운을 크게 움직입니다. 평소 안 가던 길을 걸어보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해보거나 옷차림이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사랑을 생각하면 흐름이 고입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의 바람을 바꾸면 인연운도 같이 움직입니다. 부채 카드는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내 쪽에서도 바람을 일으켜라 하고 말합니다. 다만 그 바람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부는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너무 무겁게만 흐르거나 서로 눈치만 보는 관계라면 가벼운 말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요즘 잘 지내? 같은 짧은 안부, 부담 없는 제안, 편안한 농담 하나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단,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채 카드는 바람을 조절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밀면 상대가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도, 적당한 여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풀이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4번 분들 마음을 크게 풀어줍니다. 살풀이 카드는 막힌 기운을 풀고 얽혀있던 감정을 흰 천처럼 풀어내는 카드예요. 애정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불안, 서운함, 두려움,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풀립니다. 4번 분들 혹시 사랑을 생각할 때 설렘보다 걱정이 먼저 올라왔던 적 있으세요? 좋아하면 또 다칠까봐,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내가 먼저 마음 주면 상대가 가볍게 볼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살풀이 카드는 그 두려움을 풀어내라고 합니다. 이 풀림은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미륵불 카드가 미래를 열었고 비단 카드가 귀한 기회를 보여줬는데 살풀이 카드가 막힌 마음을 풀어줘야 그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긴장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와도 편하게 웃지 못합니다. 상대가 다정하게 다가와도 왜 이러지? 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고 대화가 좋아도 이것도 금방 끝나겠지 하고 미리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4번 분들, 이제는 예전 상처를 새 사람에게 그대로 씌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의 아픔은 그때의 것이고 지금 들어오는 바람은 지금의 것입니다. 살풀이 카드는 커플인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작은 오해나 감정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달이에요. 다만 말로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때 조금 외로웠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싶어. 이렇게요. 4번 분들은 상대가 알아서 알아주길 기다린 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발원문 카드도 있었잖아요.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은 눈치만으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때 살풀이 카드가 풀림을 줍니다. 슬롯 7에 돼지머리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결실 자리에서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큰 복, 고사, 기원, 풍성한 성취의 느낌입니다. 애정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6월 후반으로 갈수록 기분 좋은 결과나 복된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소개나 만남에서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분들은 관계가 한 단계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들은 둘 사이에 기쁜 계획, 좋은 약속, 함께 축하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돼지머리 카드는 혼자만의 복이라기보다 정성을 들인 뒤 들어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내 삶을 환기하고 감정을 풀어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세우고 막힌 마음을 풀고 사람을 만날 자리를 열어두면 돼지머리 카드처럼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들어옵니다. 특히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주변에서 좋게 보는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하거나 저 사람 참 괜찮다 하고 마음에 담는 흐름도 보여요. 그런데 돼지머리 카드는 과한 기대는 조심하라고도 말합니다. 고사를 지낼 때도 정성을 들이지 욕심만 부리지는 않잖아요. 애정에서도 이번 달 안에 무조건 결론이 나야 해 하고 몰아붙이면 흐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복은 들어오되 자연스럽게 받아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감사히 받고 상대가 다가오면 천천히 보고 관계가 풀리면 그 풀림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마지막 슬롯 8에 용광신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수호 자리로 나오면 아주 큽니다.
용광신 카드는 큰 물길, 재물과 기회, 그리고 넓게 흐르는 복의 기운입니다. 애정운에서 용광신 카드가 나오면 감정의 물길이 다시 살아납니다. 막혀있던 마음이 흐르고 닫혀있던 인연의 문이 움직이며 생각보다 큰 흐름이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4번 분들은 작은 사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사랑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물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왕신 카드는 또 감정의 그릇을 넓히라고 합니다. 4번 분들은 사랑 앞에서 마음이 깊지만 때로는 그 깊이가 한 사람에게만 고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흐르지 못하고 무거워집니다. 이번 달에는 감정을 넓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더 크게 열어두세요. 그러면 애정운도 답답한 작은 웅덩이가 아니라 넓은 강처럼 움직입니다. 용광신께서 물길을 열어주는 자리라 4번 분들은 6월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행동 조언 드릴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이번 달에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일을 하나 하세요. 약속을 하나 잡거나 평소 안 가던 장소에 가보거나 스타일을 조금 바꾸거나 작은 모임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또 마음에 남은 불안은 종이에 적어서 찍거나 접어 치워보시면 좋습니다. 살풀이 카드가 있으니 몸과 마음으로 풀어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을 들이며 이렇게 발언해보세요. 마긴 애정의 길은 풀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인연은 큰 물길처럼 들어오게 해주세요. 용광님께 올리는 마음처럼 맑고 진심이면 좋습니다. 6월 4번 분들의 애정운은 결론적으로 막힌 마음이 풀리고 복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부채 카드가 바람을 일으키고 살풀이 카드가 불안을 풀어내고 돼지머리 카드가 기쁜 결실을 가져오고 용광신 카드가 큰 물길로 수호합니다. 새 인연은 가능성이 있고 기존 관계는 대화와 환기로 좋아질 수 있으며 재회를 보는 분들은 상대의 진심이 정말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4번 분들이 본인을 낮추지 않는 겁니다. 귀한 인연은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옵니다. 4번 분들, 오늘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리딩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6월에 내가 열고 싶은 애정의 문 한 줄을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쪽에 맞춤 부적이나 비방 안내도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마음 닿으시는 분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번 달에는 4번 분들의 사랑이 답답한 기다림을 지나 큰 물길처럼 부드럽고 복되게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